안녕하세요. 착한 공인중개사를 꿈꾸는 꿀삼촌입니다. 이번 시간은 전세 재계약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제가 이 영상을 생각하게 됐던 이유는 오늘 기사를 보다가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또 개정이 되면서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이제 생겼다는 건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2년 뒤에 만기가 됐을 때 임차인분은 계약갱신권을 요구하실 거고, 또 그 현 상태의 전세 시세에 따라서 증액을 하는 경우가 또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2년의 계약이 아닌 4년 동안 거주하기 때문에 2년 뒤에는 거의 대부분의 전세 계약에서 재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세 재계약서를 작성을 하시게 되면 기존에 최초에 계약을 했던 부동산에 가셔서 무료로 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또 계약서이기 때문에 또 부동산에 또 찾아가셔서 계약서를 쓸 때는 아마 소정의 비용이라도 좀 발생이 되시게 될 겁니다. 근데 그 요즘처럼 또 경기가 안 좋고 어려울 때 임대인과 임차인도 서로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고 연락처도 다 알고 있는데, 또 비용을 주고 재계약서를 작성하기가 또 부담스러우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굳이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도 당사자 간의 계약서로도 충분히 사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전세 재계약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내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저 꿀삼촌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오니 구독 버튼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약서를 작성하기에 앞서서 항상 먼저 체크해야 될 부분이 뭔지 알고 계시죠? 어떤 거죠? 네, 맞습니다. 바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요. 기존에 계약을 하신 거랑 상관이 없이 새롭게 계약서를 쓰실 때는 그 날짜에 맞춰서 혹시라도 권리관계 변동이 있는지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께서 재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여러분들이 직접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거고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어떻게 열람하시는지 모르겠다고요? 그러신 분들은 여기 위에 링크를 보시고 한번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이렇게 한번 열람을 하셔서 소유자 변동 내용이 있는지, 기존에 내가 계약을 했던 임대인분이 변동이 없는지를 갑구에서 먼저 체크를 하시고, 가장 중요한 건 을구죠. 을구는 소유권 외의 권리가 전부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을구에 아무런 내용이 없다면 해당 내용 없음 한 줄이 간단하게 적혀 있고요. 그렇지 않고 대출관계라든지 기타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근저당권이나 기타 내용들이 설정이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계약서를 쓸 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냥 증액되는 금액 전체를 해서 그냥 한 번에 다 쓰고 그냥 그거 확정일자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그 말씀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그게 왜 반은 맞고 반은 틀린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권리관계 변동 유무에 따라서 그렇게 쓰는 게 위험할 때도 있고 위험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내가 들어갈 때는 선순위 세입자로 들어가서 내 위에 내 앞에 아무런 권리가 없이 깨끗한 상태로 들어갔다라고 하시면, 그리고 내가 제 계약서를 쓸 때 증액될 상태에서도 내가 선순위 세입자의 지위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증액된 금액 그냥 그것만 쓰시고 그 날짜로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2년 뒤에 날짜로 확정일자가 늦춰진다 하더라도 내가 선순위 세입자라는 건 변동이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혹시라도 내가 계약을 하고 나서 증액을 하는 그 사이에 혹시라도 대출을 받으셔서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거나 기타 다른 권리가 혹시라도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상에 기입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럴 때는 권리관계의 변동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하셨을 때는 후순위로 내 전체 보증금이 뒤로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계약서 쓰실 때는 제가 지금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 그대로만 작성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런 위험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부동산에서 작성하셨던 전세 계약서를 보시고 그대로 벤치마킹 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복사하셔서 소재지나 건물, 기타 내용들에 대한 내용들은 그대로 기입을 해주시고요.
제가 설명을 조금 쉽게 드리기 위해서 기존의 전세 계약은 4억 원이라고 하고 증액되는 부분은 5% 상한선에 맞춰서 2천만 원. 그래서 갱신되는 전세 보증금 계약 토탈 금액은 4억 2천으로 제가 그냥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랬을 때 보증금란 같은 경우에는 4억 2천만 원 총액을 적어 주시면 되고요. 계약금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보증금, 이미 들어가 있는 보증금 4억을 적어 주시고 잔금액, 증액 금액인 2천만 원을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각각의 계약 조건은 다 다르기 때문에 보증금란의 총액, 계약금란의 기존의 보증금, 잔금란의 증액 금액을 이렇게 적어준다라고 요것만 맞춰서 각각의 상황에 대입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냥 제가 편의로 잔금 날짜는 2020년 9월 30일로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존속기간 같은 경우에 2년에 재계약을 하시게 되기 때문에 인도 날짜는 2020년 9월 30일로부터 2년의 계약 기간이기 때문에 2022년 9월 29일까지 24개월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증금, 계약금, 잔금, 그 다음에 날짜 이런 것만 협의됐던 내용대로 잘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제일 가장 중요하시죠. 요 특약 내용을 잘 적어주셔야 됩니다. 이 특약 내용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뭐 임대인, 임차인 쌍방 합의하에 계약이다. 사실 이 내용보다는 제가 빨간 글자로 표기된 내용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읽어드릴게요. 본 계약은 기존 전세 계약 보증금 4억 원의 전세 보증금을 4억 2천만 원으로 증액하면서 기존 계약의 효력을 그대로 존속시키는 조건으로 체결하는 계약임. 다만 전세 보증금 증액분 2천만 원의 효력 시기는 잔금일자로 한다. 이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지금 4억 2천만 원의 보증금을 쓰지만 이 본 계약은 그냥 갱신되는 계약의 내용이고 이 4억 원의 내용은 기존 계약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한다라는 건 기존 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날짜가 2018년도 9월 30일부터 2020년도 9월 29일까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확정일자 날짜가 2018년도 9월 30일자 날짜일 겁니다. 이 4억 원은. 이 4억 원의 날짜의 확정일자는 2018년도 9월 30일로 그대로 존속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증액된 부분의 확정일자의 효력은 2020년도 9월 30일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증액된 부분을 진행을 하실 때는 이 빨간색의 특약을 꼭 기입을 해주시면 되고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栏에는 기존에 있던 내용들 변동이 없으면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임차인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주소지가 현재 이 물건지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소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두 장을 똑같이 작성하셔서 도장 또는 이제 자필 서명 사인으로 대신하시고요. 두 장, 당사자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서는 두 장만 출력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 두 장을 겹쳐 놓고 간인까지 하셔서 각각 한 부 보관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세입자라고 하시면 어떤 부분을 하셔야 될까요? 그렇죠. 확정일자 도장을 꼭 또 바로 받으셔야겠죠. 여러분들 확정일자는 어디서 받는지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확정일자는 동사무소, 현재는 주민센터죠. 주민센터를 가시거나 공인인증서가 있으실 경우에는 인터넷 등기소 상에서도 확정일자 도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재계약서 작성하시고 난 다음에는 꼭 확정일자도 바로 받아주시고요. 그거와 더불어서 기존의 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파기하시면 안 되고요. 분실하시면 안 됩니다. 기존에 최초에 계약하셨던 4억 원의 전세 계약서 같은 경우에도 잘 보관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4억 원의 기존의 전세 계약서와 이번에 증액한 2천만 원에 대한 계약서까지 이 두 개를 원본을 잘 보관하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증액을 하셔도 걱정 없이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업 계약을 하실 때는 선순위 세입자에서 잘 들어가셨는데 2천만 원 증액을 하시려고 등기상 정부 증명서를 열람을 해봤더니 만약에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꽤 많은 금액이 설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임대인분이 나한테 고지 안 해주시고 그냥 대출을 받으신 거예요.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찜찜하시다고 하시면 당연히 그냥 이사를 가시는 게 나으시겠지만 혹시라도 자녀를 키우고 계시거나
한창 교육을 받을 나이에 뭐 초중고에 학교를 다니고 있는 나이에 자녀분이 있다라고 하시면 사실 전학 간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사한다는 게 쉽진 않으실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나의 보증금과 기타 권리의 금액들, 채권 최고액을 더해 보신 금액이 이 물건에 대한 시세 금액의 6, 70% 정도 이하라고 하면 어느 정도는 재계약을 하셔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 보증금과 기타 권리 근저당금의 금액이 6, 70%를 넘는다고 하시면 그때는 조금 진지한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럴 경우에는 이사를 고민하시거나 아니면 집주인분과 좀 대화를 하셔서 근저당권의 금액을 좀 낮추거나 그냥 월세로 전환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거나 뭐 여러 대화를 통해서 조금 조정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전세 재계약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세 재계약서 작성하실 때 주의하실 점. 첫 번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다시 한번 열람을 한다. 소유자라든지 기타 권리의 변동이 있는지 체크를 하시고요. 이제 두 번째, 전세 재계약서를 잘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변동된 금액을 잔금으로 잡아두시면 되시고, 그리고 특이하게 제가 아까쯤에 설명드렸던 그 내용을 잘 적어두시면 됩니다. 세 번째, 확정일자를 다시 받고 기존의 계약서와 같이 잘 보관한다. 이 세 가지만 잘 기억을 하시면요, 여러분들이 전세 재계약서 하실 때 굳이 부동산 가셔서 비용을 발생하지 않고도 당사자간에 이렇게 잘 마무리를 지으실 수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전세 재계약서 작성하는 방법, 이 영상 보시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사실 아주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계약서를 쓰라고 하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기존에 계약을 하셨던 전세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보고 그냥 수기로 쓰시거나 타이핑해서 쓰시면 사실 어렵지 않게 출력하실 수 있고요. 이 내용만 잘 특약 내용과 증액되는 금액 이런 것만 잘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이 영상만 보시면 여러분들이 소정의 비용도 아끼시고 그 아끼신 비용으로 가족분들과 함께 맛있는 저녁을 타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꿀삼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